마법 창고, 글 그림 현시은. 주인공 게으른 자루라는 아이는 용돈을 받으려고 밤에 창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구석구석 잘 봐. 자루가 대답했습니다. 네. 자루는 창고 청소를 하다 푸대에 들어있는 빗자루와 여러 가지 물약을 발견했습니다. 자루가 말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물약,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는 물약, 양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물약. 진짜 맞네. 이 빗자루는 뭐지? 같이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았습니다. 날개 해주는 빗자루. 자루는 이제 더 이상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겠다. 매일 자루는 학교 학원 숙제가 하기 싫어 물약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루는 게임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지. 자루는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 반. 자루야, 학교 지각하겠다. 엄마는 소리쳤지만 자루에겐 빗자루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곧 나갈게요. 10분 뒤 자루는 빗자루를 타고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다른 빗자루에서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도착, 지각 안 했다. 좋겠다. 다른 학원에 가도 학원 선생님께 숙제를 잘해온다고 칭찬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은 자루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자루 최고. 자루는 다 할 수 있어. 역시 자루야. 멋지다 자루야. 자루는 천재야. 나도 알려주라. 자루가 행복해하던 것도 잠시 푸대자루엔 더 이상 물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물약도 이제 없고 빗자루도 낡았어. 이제 난 뭘 해야 되는 걸까? 자루야, 엄마가 말했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돼. 그렇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자루는 잘못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법을 알려줬다.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한 알람이 필요해. 엄마가 말했다. 더 이상 자루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아이로 바뀌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행운의 고양이, 글 그림 박서연. 지금 이 시대는 고양이가 없는 멸종된 시대였습니다. 이 책 속 주인공인 하늘이는 4학년이고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이는 다친 엄마를 돌보러 병원에 가던 중 이상한 생물을 보았습니다. 사실 하늘이는 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생물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고양이가 멸종된 시대인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그 생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고양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데려가려는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나는 쪽을 보니 한 아주머니가 차를 타고 하늘이 쪽으로 오면서 우와, 그 고양이 정말 귀여운데 나도 한번 만져봐도 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네 라고 하며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하늘이 옷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널 납치하겠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고양이를 데리고 달아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어서 도망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는 고양이 목에 있는 목걸이가 빛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이 아주머니에게 가더니 아주머니는 없어졌습니다. 하늘이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쓰러졌고 목걸이는 빛을 잃었습니다. 고양이가 죽었어. 하늘이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섰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마음을 추스리고 엄마가 계신 병원 뒷마당에 묻어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양이들이 왜 멸종되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나쁜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 지금까지 목숨을 바쳐 인간들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고양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명인간 자판기, 글 그림 권세은. 오빠 현수와 여동생 미소는 사이가 좋지 않은 남매이다.
어느 날 둘이 TV를 보다가 미소는 친구들과 약속 시간이 되었다며 현관을 나갔다. 미소는 들뜬 발걸음으로 길을 가다 이상한 자판기를 보았다. 미소는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자판기를 지나쳤다. 미소는 친구들과 즐겁게 논 후 집으로 가는 길, 미소는 음료수 자판기 마침 목말랐는데 라며 음료수 자판기로 다가갔다. 음료수를 뽑으려고 하던 미소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 캔이 모두 표지가 없는 생 알루미늄 캔이었다. 하지만 미소는 목이 마른 나머지 캔 뚜껑을 따서 마셨다. 음료에서는 약간의 박하향과 이온 음료의 맛이 났다. 미소는 나쁘지 않다면 집으로 향했다. 전에 남겨두었던 2개 더 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 문을 향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어디에도 없었고 미소는 현수가 떠올랐다. 오빠, 내가 내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자고 있던 현수는 졸린 듯 눈을 떴다. 하지만 현수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은 뭐야 너 어딨냐? 였다. 현수는 미소가 안 보이는 눈치였다. 미소는 나 여기 있잖아 라며 현수를 툭 치며 왜 그러냐고 했다. 현수는 야 장난치지 말고 어딨냐.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미소는 펑 하며 모습이 보이게 됐다. 현수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갔다. 뭐야 이제 나 보여? 너 투명인간 됐던 거네. 근데 그럴 수가 있나? 뭐 먹은 거 없어? 라며 투명인간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소는 음료수 자판기가 생각났다. 수상한 알루미늄 캔, 시원함을 쏟아싼 맛. 미소는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하여 화제의 자판기가 되어 유명해졌다. 우주 비행사 글 그림 배정우 우주 비행사인 도연이는 지금 우주선 아니다. 아직은 출발 대기 중이었다. 이제 10분 뒤에 출발을 한다. 미션은 외계인 찾기이다. 이제 10초 뒤 출발한다. 3, 2, 1 출발했다. 위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도연이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 우주선을 타고 행성에 도착했다. 도연이는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탄했다. 와, 신기하다. 또 지구에서는 행성처럼 뜰 수 없었는데 뜰 수 있어서 재밌고 신기했다. 행성에는 모래가 너무 많았다. 또 예전에 우주인이 버린 플라스틱 병 등도 있었다. 주변에 우주선의 조각들도 있었다. 그리고 우주인의 발자국도 있었다. 도연이 이걸 보니까 쓰레기 안 버리고 싶었다. 그때 행성이 흔들렸다. 도연이는 놀랐다. 행성이 폭발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폭발할 것을 알아차린 도연이는 열심히 탈출하려고 했는데 행성이 큰 소리를 내며 폭발했다. 행성이 있던 로켓이 부서지고 외계인이 탈출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외계인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도연이를 잡으려고 한다. 날 왜 잡아가지? 으아! 그 우주선이 결국 도연이 잡아갔다. 외계인의 기지 안에 갔다. 외계인들이 도연이를 끌고 갔다. 그리고 도연이 감옥에 넣었다. 안 돼, 난 지구로 가야 된다고 반드시. 도연이가 말했다. 근데 외계인도 한국말을 할 줄 알아 얘기했다. 왜 나를 잡았지? 너는 장군이 많아 그 외계인 아니야? 난 지구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 외계인들이 도연이가 찾고 있던 외계인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감옥에 넣어서 미안한 마음에 다시 집으로 보내주고 외계인 찾기는 성공이었다. 오. 상상랜드로 오세요. 글 그림 박가온. 동윤이는 상상력이 부족한 아이다. 동윤이는 친구와 아주 신나게 놀고 있다. 그런데 나무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자신이 상상한 모습으로 로봇을 꾸며보세요 라고 말이다. 그런데 동윤이는 로봇은 좋아하는데 상상력이 부족한 아이여서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동윤이는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참여하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런데 엄마는 이거 말할 시간에 공부 하나라도 더 하겠다 라고 말했다. 동윤이는 짜증나서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부하려고 문제집을 펴는 순간 잠이 들었다. 그리고 동윤이는 잠에서 깼는데 앞에 놀이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앞에 표지판이 있다. 상상랜드로 오세요. 이 놀이공원은 상상하면 그 놀이기구가 생깁니다. 주의, 자신이 상상한 것은 모두 놀이기구로 된다라고 써 있었다. 그래서 동윤이는 놀이기구를 대충 상상했는데 놀이기구가 생기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놀이기구를 대충 상상했는데 또 놀이기구가 생기다가 없어졌다. 이번에는 같은 놀이기구를 진심으로 상상했는데 놀이기구가 생겼다. 그렇다. 동윤이는 상상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상을 대충 하는 거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고 놀았다. 그런데 어느새 밤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가 출구로 변했다. 그래서 출구로 갔더니 방이었다. 사실 꿈이었다. 그래서 문제집을 다 풀고 엄마한테 그 포스터를 보여주고 엄마 나 문제집 100점 맞았어.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여하게 해줘 제발 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참가된다고 했다. 그리고 참가를 하고 진심으로 상상했는데 그 로봇이 1등이 됐다. 그래서 동윤이는 1등하고 계속 상상 로봇 대회에서 계속 이기고 행복하게 살았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가시면 낚싯대로 잡은 상어 글 그림 여하민. 이른 아침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다. 가자마자 어부는 낚싯대를 펼쳤다. 그런데 오늘따라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 어부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낚싯대에 무언가가 걸렸다. 어부는 낚싯대에 걸린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부는 서둘러 낚싯대를 당겼다. 그러나 낚싯대는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다. 5분 후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왔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상어였다. 어부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상어는 육지로 올라와서 엄청난 몸부림을 쳤다. 어부는 상어에게 물릴까봐 너무 무서웠다. 어부는 일단 상어를 진정시키기 위해 물고기를 하나 주었다. 물고기를 먹고 있을 때 어부가 재빨리 상어를 배에 실었다. 상어를 배에 태우자 상어가 갑자기 난리를 쳤다. 어부는 서둘러 상어를 바다로 떨어뜨렸다. 그런데 상어가 도망가지 않았다. 어부는 상어가 도망가지 않아서 신기했다. 어부는 상어에게 물고기를 하나 주었다. 그런데 상어가 물고기를 받아먹었다. 그런 상어가 물고기를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어부는 물고기를 몇 개 더 던져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상어는 물고기를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우리 친구 할래? 라고 물었다. 어부는 상어가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 어부는 일단 응이라고 대답했다. 상어는 어부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어봤다. 어부는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상어가 따라오라고 말했다. 어부는 상어를 따라갔다. 어부가 간 곳은 물고기가 아주 많았다. 어부는 바로 낚시를 시작했다. 어부는 물고기가 너무 잘 잡혀서 좋아했다. 그런데 상어가 갑자기 친구들을 데려온다고 말했다. 잠시 후 상어가 친구들을 데려왔다. 친구들은 모두 3마리였다. 어부는 상어들에게 인사를 했다. 상어들도 인사했다. 어부는 다른 상어들에게도 물고기를 주었다. 물고기를 먹고 상어들이 고마워라고 대답했다. 어부는 상어들과 하루 종일 즐겁게 지냈다. 한참 놀다 보니 어부는 배가 고팠다. 어부는 상어들에게 배고파서 집에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어들이 물고기를 잡아준다고 말했다. 어부는 고맙다고 했다. 상어들이 모두 흩어져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상어들은 물고기를 정말 잘 잡았다. 어부는 상어가 잡아준 물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었다. 그 후 어부와 상어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다. 네? 아하. 기부자 글 그림 최우진. 어느 한 도시에 매우 험상궂고 무서운 아저씨가 지나간다. 그 아저씨 옷에서 음식 썩은 냄새도 나고 파리도 있다. 이 책의 주인공 현우는 아저씨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열심히 쫓아가며 말했다. 도대체 정체가 뭘까? 현우는 너무 궁금했다. 현우는 아저씨가 뒤를 돌아서 깜짝 놀랐다. 아저씨가 다시 앞을 보자 현우는 안도의 말을 했다. 휴, 다행이다. 현우는 열심히 걸어서 아저씨가 간 서울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많이 어둡고 허름해서 어린이집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은 아저씨에게 저희 어린이집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현우는 아저씨가 이 어린이집에 무엇을 도와주는지 궁금했다. 현우는 아저씨가 간 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물었다. 저 아저씨는 여기 어린이집에 뭘 도와줘요? 그러자 원장 선생님께서 말하셨다. 저 아저씨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기부하신 분이란다. 저 아저씨는 어린이들을 도와준다. 현우는 아저씨의 정체를 드디어 알았다. 아저씨가 왜 허름한 옷을 입는지. 현우는 아저씨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살 거라 결심한다. 그 후 현우는 아저씨도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준다. 서연이의 일기장 글 그림 정하윤. 서연이는 글쓰기를 참 좋아하는 아이이다. 서연이는 4살 때부터 글을 좋아하고 많이 쓰다 보니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서연이는 소설가가 꿈이다. 맨날 글을 쓰다 보니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손이 붉어진다. 서연이는 학교에서 1학년 때 일기장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6학년인 지금 아직까지도 일기장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서연이는 다 쓴 일기장이 무려 50건이나 된다. 서연이는 글 쓰는 걸 좋아해서인지 일기장을 숙제를 못해도 밥을 못 먹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일기를 쓴다. 받아쓰기 시험도 맨날 100점 맞아서 온다. 다음날 서연이가 학교에 갔는데 서연이 선생님께서 서연이한테 받아쓰기 대회 나갈 생각 없니? 하고 물으셨다. 서연이는 흔쾌히 나가겠다고 하고 대회 준비를 했다. 6달 뒤인 6월 9일 서연이 받아쓰기 대회 날이다. 대기실에는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었다. 받아쓰기 대회 무대에 땀이 뻘뻘 나는 손으로 대회에 나갔다. 열심히 대회를 마친 뒤 집으로 신나게 뛰어서 갔다. 그날 저녁 서연이 부모님께 연락이 왔다. 서연이 부모님 되시죠? 축하드립니다. 서연 학생이 받아쓰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라고 말이 들려왔다. 서연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서 하늘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서연이 엄마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케이크를 서연이에게 서프라이즈하고 주었다. 서연이 가족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다. 강아지 월이와 고양이 순이. 글 그림 문유빈. 강아지 월이가 고양이 순이 집에 아침 일찍 놀러 왔다. 월이랑 순이가 순이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 그런데 월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순이 집 거실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순이는 당황하며 말했다. 왜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어? 월이 너 진짜 예의 없다. 월이가 말했다. 아니 난 배고파서. 그리고 친구니까 냉장고 문은 당연히 열어도 되는 거 아니야? 순이 너도 정말 실망이야. 뭐? 내가 예의 없다고? 순이 너도 예의 없어. 흥. 월이가 순이네 집에서 나와 월이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벌써 밤이었다. 월이는 빨리 잘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월이가 말했다. 내가 괜히 순이한테 엄청 뭐라 했나? 미안해지네. 아니야. 내가 뭐가 미안해. 그냥 잠이나 자자. 순이는 생각했다. 내가 월이한테 너무 막말했나? 미안하네. 내일 말 좀 해봐야겠다. 다음 날 월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월이가 말했다. 순이한테 전화 왔네. 띠링띠링. 월이야. 혹시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월이가 말했다. 알겠어. 약속 장소 도착한 후 순이가 말했다. 월이야, 내가 너무 막말해서 미안해. 아니야, 순이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 그 냉장고는 내가 배고파서 그랬어. 다음부터는 말하고 열게. 월이가 말했다. 순이가 말했다.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 뒤로 월이랑 순이는 사이좋게 지냈다. 가끔 월이가 실수하긴 했지만 순이는 다 이해해줬다. 그 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와. 기분이 오락가락한 캠핑. 글 그림 이하에. 신디야, 엄마 휴가 났는데 우리 가족 오랜만에 캠핑 갈래? 엄마가 말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짐을 쌌다.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부릉부릉. 우리 가족은 들뜨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다 벨트 맸지?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 우리 가족은 숲속을 올라가 캠핑장에 도착했다. 도착, 이제 내리자. 신디야, 뽀삐랑 저쪽 가서 놀고 있으렴. 네, 뽀삐야, 가자. 멍멍. 자, 물어와. 뽀삐는 신디가 눈 깜빡할 사이에 어딘가로 사라졌다. 뽀삐야, 뽀삐야 어딨니? 신디는 너무 슬펐다. 신디는 뽀삐를 찾으려고 엄마 아빠 몰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우키키, 조심해 우키키. 아야, 미안하다 우키키.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봤어? 아니, 우키키 못 봤다. 같이 찾아줄까 키키? 고마워. 내 친구들도 불러볼게. 키키리 키키. 안녕? 나는 토끼. 나는 여우. 나는 호랑이야.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도 뽀삐 찾는 걸 도와줄게. 진짜? 얘들아, 진심으로 고마워. 뭘 친구끼리 그래줄 수도 있는 거지. 얼른 뽀삐를 찾아야 될 텐데. 멍멍, 멍멍. 이 소리는 뽀삐야. 신디와 동물 친구들은 덩쿨을 지나 뽀삐를 발견했다. 뽀삐도 마찬가지로 숲속에서 만난 동물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뽀삐야, 보고 싶었어? 흑흑. 신디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얘들아, 너네 덕분에 뽀삐를 찾을 수 있었어. 고마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우린 이만 가볼게. 안녕, 나중에 보자. 응, 신디야, 나중에 보자. 안녕. 뽀삐야, 가자. 멍.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왔니? 너가 좋아하는 고기 구워놨으니 얼른 와서 먹으렴. 네, 멍멍. 냠냠짭짭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어여 먹어. 뽀삐야, 밤하늘 진짜 예쁘다. 멍멍. 아함, 졸리다. 뽀삐야, 잘자. 뭉뭉. 이렇게 이야기는 둘만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잘하는 축구 선수. 글 그림 황교준. 김동환이라는 아이의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동환이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동환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동환이에게 스카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환이는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동환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환 씨인가요? 대한민국 유스팀에 입단할 생각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환이는 입단 제한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해 바로 대한민국 유스에 입단했습니다. 동환이는 대한민국 유스팀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동환이와 같이 축구를 하는 선배들도 처음 하는 동환이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덧 동환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동환이는 오늘도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가대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환 씨인가요? 국가대표에 될 생각 없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동환이는 저는 당연히 입단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환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동환이는 2050년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동환, 너 2050년 월드컵에 나가지 않을래? 저는 꼭 나갈 거예요. 동환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가는 걸로 확정이다.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환이는 꿈의 무대 월드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환이가 속해 있는 조는 이탈리아, 잉글랜드, 우루과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이탈리아와의 대결에서 1대1 무승부, 잉글랜드와 대결에서 1대0 승리, 우루과이와 대결에선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환이가 패스라고 외쳤습니다. 같은 팀 동료 철수는 동환이에게 패스를 주었습니다. 동환이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16강에서 미국과 대결해 5대0 대승으로 8강 진출, 8강에서는 포르투갈과 대결해서 2대1 승리, 4강에서는 프랑스를 만났는데 0대2로 전반전 종료. 라커룸에서 감독이 말했습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어. 끝까지 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후반전 3골을 넣으며 3대2가 되어 결승에 진출합니다. 결승전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브라질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은 전반에 1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전에 3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이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아시아 최초로 우승을 하여 아주 기뻤습니다. 한 선수가 동환이에게 말했습니다. 동환, 너 정말 이번 경기를 잘 뛴 것 같아. 1골밖에 못 넣었지만 대단해. 다른 선수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잘하는 축구 선수야. 와. 욕심 많은 아저씨 그림 황수연. 아저씨는 욕심이 많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 그래서 아저씨만 매년 열리는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다. 아저씨는 시장에 갔다. 아저씨는 시장에 있는 딸기를 전부 사갔다.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들이 말했다. 아니, 시장에 있는 딸기를 전부 사가면 우린 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걸 들었지만 모른 채 했다. 잘하고 있어요. 똑똑똑 어느 날 아저씨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 아저씨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엔 아저씨를 흠보던 아주머니가 있었다. 아주머니 초대장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받아요. 아주머니 떠났다. 아저씨는 초대장을 처음 받아봐서 기분이 엄청 좋았다. 아저씨는 행복해하며 초대장을 열어본다. 그 초대장은 제 초대장이었다. 아저씨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딸기가 많으니 가야겠군. 요거 읽어주세요. 초대장. 딸기 가장 많이 나눠주기 대회 1등 상품. 매년 열리는 파티 초대장 1장. 내일 8시에 오세요. 다음날 8시에 아저씨는 대회에 나가 1등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이제 딸기를 먹을 수 있겠다. 며칠 뒤 아저씨는 시장에 있는 고기를 전부 사가 버렸다. 그걸 본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떻게 고기를 다 사가 버렸어? 괜찮아. 초대장 만들면 되지. 어딘가로 간 나의 모자. 글 그림 최은채. 별이가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집에 가며 먹을 것을 샀다. 나오고 있는 도중 누군가가 별이의 모자를 가져갔다. 별이는 모자를 가져간 사람을 따라가다 모자를 드디어 잡았다. 별이는 말했다. 드디어 잡았다. 별이는 모자를 들고 놀란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 모자가 관련된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으로 갔다. 별이는 책을 고르는데 정신이 팔려 모자를 어느 의자에 놓았다.
이제 내 모자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라고 말한 뒤 도서관 한 바퀴를 돈다. 별이는 모자를 잃어버려 슬퍼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모자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거 네 모자인 것 같다. 별이는 인사도 안 하고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다람쥐가 보였다. 별이는 달려가며 다람쥐야 라고 말했다. 별이는 다람쥐에게 다가가 모자를 보여줬다. 다람쥐는 모자를 갖고 싶어 했다. 별이는 다람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이거 아끼는 건데 동물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자 여기. 결국 별이는 다람쥐에게 모자를 주었다. 별이는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여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화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가리켰다. 별이는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한 뒤 엄마에게 끌려갔다. 사실 스케치북엔 야 그게 얼마짜리 모자인지 알아? 라고 써져 있었다. 하지만 별이는 뿌듯했다. 동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다음엔 어떤 동물을 사귈까? 축구의 천재 글 그림 연지호. 어느 날 지호가 학교 끝나고 가는 길에 지호 앞에 축구공이 떨어졌다. 야, 공 좀 차줘. 가온이가 서준이가 동시에 말했다. 지호는 공을 차려다가 헛발질을 해서 넘어졌다. 서준이와 가온이가 웃었다. 부하하, 공 하나도 못 차냐? 가온이와 서준이가 말했다. 지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지호는 생각했다. 나는 한국을 위해서 월드컵을 꼭 우승할 거야. 지호는 주말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축구 연습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체육 시간에서 축구를 했다.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가온이가 말했다. 공도 못 잡을 걸 서준이가 말했다. 하지만 지호는 당당했다. 쟤 왜 이리 당당해? 가온이와 서준이가 계속 말했다. 가온이와 서준이는 계속 지호를 비웃었다. 제가 해봐야 뭘 하겠어. 가온이가 말했다. 경기 결과는 6대0 지호의 두 번 헤트트릭으로 승리했다. 가온이와 서준이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20년 후 연지호 선수 빠르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골입니다. 골. 끝났네요. 대한민국 이제 승부차기로 넘어갑니다. 백상준 골키퍼의 선방으로 4대3으로 앞서갑니다. 연지호 슛 골 대한민국 월드컵 우승입니다. 연지호 선수 어떻게 잘하게 됐나요? 기자가 말했다. 저는 친구의 놀림에도 저는 항상 축구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구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글 그림 조현진. 한빈이는 캄캄하게 한 밤을 굉장히 싫어한다. 한빈이는 메론을 좋아하고 여자 아이돌을 좋아한다. 어느 날 한빈이는 배가 고파서 시장으로 과일을 사러 갔다. 시장에는 메론이 없었고 한빈이가 그나마 좋아하는 과일도 없었다. 그때 사장님이 들건들에게 말했다. 요즘 메론이 정말 안 팔려. 사람들이 많이 오는 7시쯤에 메론을 50% 세일합시다. 라고 말했다. 7시는 캄캄하지만 집에 메론도 없고 과일도 없는 한빈이는 어쩔 수 없이 7시에 가야만 했다. 한빈이는 7시쯤 시장을 갔더니 역시나 너무 캄캄했다. 한빈이는 앞을 보는 것도 싫었지만 꾸역꾸역 다시 가서 메론을 사서 집에 왔다. 너무 무서웠어. 다음날 오후 점심 먹고 집에 오는 길 가로등에 포스터가 있었다. 그 내용은 6월 8일 오후 9시 아이브의 공연 많이 찾아와 주세요 였다. 포스터에 써있는 날은 오늘이었고 한빈이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후 8시 48분 집에서 나오는데 역시 밤은 캄캄했다. 8시 59분 아이브 공연장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지개로 변하고 하늘이 아침같이 점점 변했다. 한빈이는 어쩔 수 없이 우월하는
말이 나왔고 너무 예뻤다. 10시가 되자 한 색깔씩 진해졌고 색은 점점 예뻐졌다. 그 무지개는 1시간씩 진해지는 것이었다. 12시가 되자 캄캄했던 하늘은 모두 사라졌고 무지개 색밖에 안 보였다. 1시가 되자 아이브 공연은 끝났다. 아이브 공연이 끝나도 하늘은 아직도 무지개 색깔이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늘을 봤다. 그 후로 한빈이는 밤을 싫어하지 않고 밤이 좋아졌다. 그리고 밤이 캄캄하지만 않고 예쁘다는 걸 알았다. 투명 망토 전재민 그림. 투명 망토를 가진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책을 좋아했다. 또 그 아이는 교장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책 중 하나를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민수는 교장 선생님이 책을 투명 망토를 이용하여 가져오기로 결심했다. 그래, 난 투명 망토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래서 민수는 학교가 끝난 후에 투명 망토를 걸치고 교장실로 향했다. 때마침 그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안 계셔서 민수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 민수가 교장실에 들어가자 민수는 책이 너무 많아서 놀랐다. 하지만 민수가 찾던 책은 교장 선생님 책상 바로 위에 있었다. 아, 내가 찾던 책이다. 민수는 그 책을 집으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젓고 책을 집어 집으로 달렸다. 그 후로 민수는 계속 불안에 떨었다. 아, 어떡하지? 전부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수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드렸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솔직하게 말하길 정말 잘했다. 그래서 민수는 뜻밖의 칭찬을 받고 투명 망토를 앞으로 안 쓰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투명 망토가 있더라도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자꾸 투명 망토가 있으면 다시 훔치고 싶으니까 투명 망토를 쓰지 말자. 잘했어. 박수. 친구와 바뀐 인생 그림 이서준. 민재와 현민이가 놀고 있었다. 현민이는 민재와 친하지만 많이 싸운다. 그래서 현민이가 민재를 무시하고 있다가 선생님한테까지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현민이가 나한테 이런 말도 많이 한다. 너는 내가 계속 만만하지. 싸우면 내가 이기니까 까불지 마라. 그리고 민재는 운동을 못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박물관을 갔는데 선생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해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다. 공부도 못했다. 현민이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놀렸다. 인생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나는 대충 다 잘하는데. 현민이가 말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민지가 말했다. 너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현민이는 당황했다. 다음날 민재가 말했다. 저기가 래퍼 아닌가? 하지만 민재는 랩을 잘하고 싶었지만 잘 못했다. 랩이 엉터리였지만 민재는 열심히 했다. 이제 다 함께 연습했던 랩을 다 같이 할 차례다. 노래가 끝나고 친구들이 말했다. 오, 민재 잘하네. 선생님이 말했다. 너 랩을 아주 잘하는구나. 아주 훌륭한 래퍼가 되겠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랩을 잘해. 엄마가 기네스북을 도전해보라고 했다. 네, 좋아요. 민재는 1분에 152개의 단어를 말하며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 민재는 너무 신나는 나머지 폴짝폴짝 뛰었다. 그래서 민재는
여러 노력 끝에 부자가 되었다. 한편 한민이는 어릴 때 노력을 안 해 백수가 되었다. 박수. 마음 착한 할아버지와 귀여운 강아지 인절미의 모험. 그의 인절미. 그림 김예원. 강아지 이름이 인절미입니다. 어느 겨울날 할아버지는 집에 가던 중 길에 버려져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였어요. 마음이 약해진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씻겨주고 밥을 주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강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나 너무 추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우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또 강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내 이름 정해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인절미 어때? 강아지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절미를 산책시키고 있는데 한 전단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강아지를 탔습니다. 하얗고 뽀얀 마치 인절미 같은 꼭 찾아주세요 제발.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돌려주기 싫었지만 강아지를 찾아주면 원래 주인이 기뻐할 거란 생각에 결국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돌려주고 할아버지는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다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날 인절미와 닮은 강아지를 보았죠. 하지만 인절미가 아닐 거란 생각해 할아버지는 무지개 식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나예요, 나, 인절미. 할아버지는 처음엔 아니라고 믿고 다가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인절미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죠. 인절미는 처음 만난 날 말을 해서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가 인절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인절미와 호텔도 가고 밥도 먹고 아주 재밌게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인절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인절미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와서는 할아버지 왜 울어? 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 어디 갔었어? 없어진 줄 알았잖아. 사실 인절미는 애견 카페에서 놀다 온 것이었죠. 그래서 강아지 인절미는 앞으로 말하고 놀러갈게 라고 한 뒤 앞으로 말하고 놀러가며 할아버지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바타와 정서. 글 그림 이하린. 어느 한 마을에 욕심쟁이 꼬마아이 바타가 있었어요. 바타는 학교에 다니지만 욕심쟁이라서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놀자고 했는데 친구들이 안 놀아주어서 바타는 심술이나 친구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타와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도 바타를 이해해주고 그나마 가장 친하게 지내주는 정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타가 복도에 있는 정서의 머리핀을 발견했어요. 근데 정서가 그 장면을 보고 자기 물건을 훔치는 건 줄 알아서 정서가 바타에게 화를 냈어요. 너 왜 내 물건을 훔쳐? 띵동 띵동 하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맨날 같이 가던 바타와 정서는 따로 가게 되었어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결국은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바타는 정서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바타와 정서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서 바타는 결국 외톨이가 되었어요. 바타는 이제 친구들이랑 눈도 안 마주쳤어요. 바타는 이제 욕심쟁이가 아니지만 외톨이랍니다. 그래서 바타는 누군가 말을 걸면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타는 정서와 다시 친해지고 싶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정서에게 다가가서 우리 다시 화해하자 라고 말했어요.
정선은 고민하다가 화해를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 우정 영원히라고 했어요. 다솔이 구출 작전. 글 그림 백상준. 구름이가 점심밤을 친구와 같이 먹고 싶어서 카톡으로 다솔이를 불렀다. 다솔아, 캠핑장에서 고기 먹을래? 라고 톡을 보내니 1분 만에 오케이라고 답이 왔다. 구름이와 다솔이가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툭 소리가 났다. 구름이는 뭐지? 라고 말을 했다. 구름이 옆에는 도두광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다솔이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도두광 인형이 움직였다. 그런데 도두광에 점점 커지고 눈이 시뻘건 도두광이 되더니 맴매라고 소리치며 다솔이를 잡아갔다. 그 밑에는 지도가 있었다. 다솔이를 도두광이 납치했습니다. 구름이는 다솔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지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때 으악 소리를 내며 함정에 빠졌다. 구름이는 무릎을 털며 그 나쁜 세종대왕 지실 거야. 그 나쁜 도두광 지실 거야 라고 말했다. 다행히 함정에 나무 뿌리가 있어 나무 뿌리를 잡고 올라왔다. 나는 또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에는 물살이 센 강이 보였다. 그 강을 건너며 도두광의 동굴이 있었다. 그 강 앞에는 낡은 나무배가 있어 그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 동굴 앞에는 용사의 검이 꽂혀 있었다. 구름이는 그 칼을 뽑고 다솔이를 부르며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두광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동굴 안이 밝아지더니 도두광이 나타났다. 도두광 뒤에는 다솔이가 묶여 있었다. 나는 도두광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도두광은 결투를 받아줬다. 도두광과 땀 흘리는 전투를 할 때 땀방울이 용사의 검에 떨어지니 용사의 검이 각성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구름 용사가 나타나서 도두광을 물리쳤다. 용사는 웃으며 하늘로 사라졌다. 구름이와 다솔이도 웃으면서 도굴을 나왔다. 그런데 동굴 안에 도두광 인형이 꿈틀거렸다.